네, 61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화면에 사건 번호 있지요? 여기 보니까 남부 사건 번호도요.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요. 어떤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고 이게 또 전부가 또 경매가 넘어왔거든요. 여기 같은 게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건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가등기는 어떻게 됐다? 직권 말소됩니다. 이 건이 직권 말소됐다니까요. 그죠? 직권 말소됐다. 그럼 이 사건 개요를 보니까 최초 A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건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럼 이게 건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 역경에 대해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뒤에 보니까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1에 해당되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뒤에 보니까 B라는 사람이 또 저당권을 설정해버렸어. 이 상태에서 요 갑 지분 있잖아요. 갑 지분. 요 갑 지분이죠. 그죠? 갑 지분 2분의 1이 돼가지고 C라는 양반이 가압류를 했습니다. 이분이 가압류하고 이분이 강제격리 집어넣고 이분이 낙찰받고 그랬어요. 어쨌든 갑 지분입니다. 갑 지분을 C입니다. 갑 지분을 C가 가압류라 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전체를 다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갑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 C가 가압류에 의한 강제격리 신청했는데 이게 이제 남부 이 사건번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갑 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강제격리 신청하고 본인이 낙찰받아 버렸어요. 3억 1,500만 원에. 그러고 나서 C는 말이죠. 자기는 어쨌든 갑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 본인이 취득했으니까 소유권을 C 지분 2분의 1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장만이 C 지분 2분의 1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를 빡 해버렸어요. 지분 전부입니다. C 지분 전부입니다. 전부 2분의 1이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전에 일부 방송에서 칠판에서 말씀만 드렸습니까? C가 낙찰받고 가등기 치고 항상 패턴은 똑같아요. 가등기하고, 낙찰받고 가등기하고 공유물 분할, 이거 C도 뭡니까? C는 가등기 했죠. 그 다음 자기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 낙찰받고 가등기 하고 나서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공유물 분할 경매 신청하였는데 이게 사건 번호가 이제 2013 타경에 2303호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여기서 보니까 D라는 분이, 그러니까, D라는 분은 이제 들어와서 5억 1,24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 소위 이제 공유물 분할 경매하니까 뭐 형식적 뭐 경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실질적 형식적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가지고 뭡니까 경매 스타트 할 적에 뭐 실질적 형식적 아니면 또 경매 학원에서 말이지 실질적 어쩌고 형식적 어쩌고 그렇게 떠드는 데는 그거는 완전히 그런데 참작하지 마세요. 그럼 왜냐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몰라도 돼.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우리가 딱 간파해야 됩니다. 이놈을 봐가지고 학원에서 강의하는데 저게 중요한 건지 중요하지 않은 건지 그것도 모르고 디립던 필기내서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실전용으로 똘똘똘똘 뭉쳐야 돼요. 그래서 딱 봐가지고 몰라도 된다. 한마디로 내가 개무시해야 될 상황이다. 그럼 완전히 내가 개무시해버려야 돼. 그러면서 내 자신을 상당히 단순화시켜버려야 돼요. 단순화시켜야지 그냥 너저분하게 말이지 7렐레 8렐레가 막 모든 걸 막 지저분하게 그래서 제가 저희 안종현 경매스쿨 채널에서는 배당표 이런 작성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언급을 안 하죠. 그죠? 왜? 제가 몰라서라기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배당표는 누가 작성합니까? 경매인인 우리가 작성합니까? 아니잖아. 누구죠? 법원은 경매회장이 작성하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경매 물건 중에서도 보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를 배당받아갈 것인지 또 경매 사건에서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봐가지고 토지와 건물의 말소 기준 관리인 저당권 설정 시점이 틀린 그런 경우 있는데 이게 토지 건물이 일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임의경매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임의경매. 근데 보니까 여기 임차인 여기 A가 들어와 전입했고 B가 전입신고했는데 뒤에 보니까 C라는 사람이 건물 저당권 이후에 전입신고가 있다더라. 그럼 C는 몰라. 그럼 이때 이 사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이 뭐냐? 토지냐 건물이냐? 건물이잖아요. 그죠? 건물이면 A와 B는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A와 B 이 사람은 과연 얼마를 배당받아갈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 똑순하게 계산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필요 없어요. 봐가지고. 저 안에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그 중요한 걸 우리가 또 항상 캐치하시자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어떤 나 자신을 단순화시키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보고 싶어요. 어쨌든 보시니까. 잠깐만요. 이게 또 마우스가 간혹가다 말을 안 들어, 이게. 네. 그래서 이분이, D라는 분이 이제 5억 1,24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여기서 경매병 240만 우수리 떼어버리고요. 순수한 배당 금액을 5억 1,000만 원으로 봤을 적에, 각자 2분의 1 지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분이, C가 지가 낙찰 받아가지고 2분의 1 지분 가지고 있으니까, A 지분을. 그걸 봐가지고 5억 1,000만 원이니까 얼마입니까? 2억 5,500만 원씩 배당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2억 5천. 맞죠? 아, 이거 암산이 제대로 안 돼요. 2억 5,500 곱하기 2. 맞네, 5억 1,000만 원. 네. 2억 5,500만 원, 이렇게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C라는 분은 이제 본인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니까 일단 배분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 현금 분할하는 거니까. 자기는 좋아요. C가 2억 5,500만 원 배당 받아가요. 배당 받아가는데, 만약에 이 건 같은 경우는요, 병 가등기는, 이게 이 해제가 아닙니다. 이거 대단히 좋습니다. 이게 엉뚱한 걸 넣어버렸네. 이게 아닙니다. 에이, 자료를 제가 잘못 정리해버렸네. 요거 제가 조금 더 등기부등록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C라는 사람이 2억 5,500만 원 배당받고, 나머지 또 다른 지분권자 있잖아요. 그죠? 다른 지분권자 또 이제 일부를 배당받아간다. 근데 만약에 이 병가등기가, 법원의 직권이 말소가 아니고, 인수상이 낙찰자, 진짜 이게,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떤 권리가 인수된다고 그러니까, 진짜 인수되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허당, 진짜로 인수되는 권리가 있고, 허당. 형식적으로 이제, 이게, 인수되는 권리도 실질적으로 인수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형식적으로 인수되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인수된다 그러면, 이거는 앞뒤 말이 안 맞죠. 왜냐면, C는 여기서 이미 지가 자기 지분이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배당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병 가등기 자체가 뭐 C 지분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것조차도 소멸한데 인수가 돼. 진짜로 인수된다 그러면요. 그럼 C는 뭐다, 이게? 국가기관에서 말이죠. C는 처음에 지가 2분의 1에 해당되는 소유권만 취득하였는데, 이 가등기를 떡하니,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가등기가 진짜 인수되는 가등기다 그러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유튜브 강의 안 합니다. 방송 안 해요. 요런 거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요. 낙찰 지분은 전부 다 가등기에 다 해버려. 그냥 경매 집어넣어버려요. 경매 집어넣는데 가등기 진짜 인수한다 이거지. 근데 뭣도 모르고 덤벼드는 사람,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막 뒤통수 때릴 수 있지 않나요? 그건 아니다. 맞잖아요. 이거는, 자, 2억 5,500만 원 C도 2분의 1에 해당되는 너 권리만 행사했잖니. 맞잖아요. 근데 또 이걸 또 소멸한다고 진짜로 인수된다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말이지, C한테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한 어떤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도래되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죄송합니다. 물 한잔 마실게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등기부등본 잠깐 보여드릴게요. 마우스 이게 오늘따라. 잠깐만요. 여기 자료는 이제 병 가등기는 해제로 말소됐다 해놓고 나서 이게 참 저도 이게 앞뒤 말이 안 맞겠지. 그래도 다음 페이지 보면요, 직권 말소된 가등기 등기부 내역 딱 나와있잖아요. 네, 참네. 직권 말소됐어, 직권 말소.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이제 김땡땡 지분이 여기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에서 이분이 C라는 분이 낙찰을 받고, 그리고 나서 여기 15번인데 15번에서 요 서모시거든요. 서모시 지분 전부 이전 청구권 가등기했다가 일단 주말 등기 말소됐죠. 그죠? 말소됐잖아요. 그죠? 말소됐는데 뭐냐면 가등기권자 손모시가 지분 전부죠. 이 전부에 가등기하면 안 된다니까. 핵분열해서 쪼개게 해서 뭐 일부러 막 가등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서모시잖아요. 이분이 임의경매 개시 결정했잖아요. 그죠?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해버렸다고. 형식적 경매했는데 보니까 여기 가등기가 17번 가등기거든요. 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가등기가 뭐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되는지 그 내용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17번 가등기 해가지고요. 저 보면요. 10번, 이거는 저기 그겁니다. 이 타지분권자. 그 이제 15번 서모시니까 지분 전부 이분이 낙찰받으셨어요. 송모 씨라는 분이. 예. 근데 17번 가등기는 뭐 어떻게 됐죠? 말소됐죠? 이게, 우리는 항상 이거 보셔야 됩니다. 예. 여기 등기 원인란을 보시게 되면요. 예, 이 말소된 원인이 나와요. 뭡니까?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가등기는 어떻게 된다? 말소됐대요.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법원 상당히 고맙지요. 예를 들어 법원에서, 네, 우리 말소 못 시켜줘. 그러면 가등기권자한테 찾아가가지고, 가등기 말소 서류 좀 줘봐. 해가지고, 그 가등기권자가 했다 가져가시오. 이렇게 말소 서류를 주면 되게 좋은데, 전화도 안 받고 말이지, 뭔가 딜 하자고 왔다 갔다 하면 그때도 머리 아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서로 거래를 하자고 할 적에도요, 정당한 거래 같으면, 예를 들자면 내가 일정 금액 돈 준다, 정당하게 준다면 그거 괜찮은데, 내가 줄 필요도 없는 돈인데 그거 줘야 된다.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잘못된 거지, 그죠? 또는 봐가지고 이게 협의가 안 이루어졌어. 그럼 봐가지고, 이러면 가등기가 또 간에 버티고 앉아있으니까 이 양반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 이미 가등기 말소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말소가 안 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분 입장에 봐가지고, 가등기권자 가가지고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연락도 안 되고, 이 인간은 만지는 막, 연락이 안 돼버려. 그럼 어떡한다더라. 이분이 또 이제 원고가 되고, 가등기권자 피고가 돼가지고 했던 가등기 말소 등기 청구에 소송을 제기하야. 그죠? 소송 제기한다면 또 뭡니까? 소송 비용 들어갈 끼고, 시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항상 야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일단 그래서 이제 요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요 가등기 말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이게 뭡니까? 직권 말소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그 낙찰받고 나서 어떤 권리가 말소된 거, 직권 말소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분이 그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 가지고 이분이 요 2분의 1이거든요. 2분의 1이고 요것도 2분의 1인데 2분의 1 지분을 이거 전부 다 이제 낙찰받은 거 아닙니까? 등기 날짜가 이게 이제 여기 좌측에 있는 게 등기날입니다. 접수일자. 여기 원인 일자 나오고 그죠? 접수 날짜가 2013년 8월 21일이죠. 이것도 2013년 8월 21일이죠. 이것도 2013년 8월 21일이죠. 날짜가 똑같네. 미치고 말습니다. 똑같네. 그러면 뭐다? 이분은 뭐다? 대금 납부함과 동시에 말소 소유권에 대한 속탁 등기 신청을 딱 하니까 법원에서는 2013년 8월 21일자래 가지고 알아서 촥촥촥촥 말소시켰다는 거예요. 말소시켰다는 이런 건 끝난 거예요. 이게 원칙, 이게 정답이라니까. 이 법원이 남부지방법원인가요? 남부지방법원에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입니다. 예. 이렇게 법 집행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매각 물건 맹세서를 잠깐 찬찬해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맹세서를, 이게 매각 물건 맹세서 일부 내용인데요. 이거 제가 화면을 좀 확대를 해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 허가에 의해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사항 없음. 없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해당사항 없음 이게 좋아요. 또 밑에 보시니까 매각 허가에 의해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해당사항 없음. 그러니까 이 요건 같은 경우는 이제 가등기가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말소된 그런 사례란 말이죠. 요 경우 같은 경우 매각 물건 명세사항에 보면요, 뭐 너저분하게 무슨 부동산 등기부, 갑구, 순위부나 몇 번, 가등기는 말소가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안 돼 있고,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뭡니까 뭐죠? 해당사항 있음 없음 해가지고 해당사항, 잠깐만요. 이게 네네. 해당사항 없음. 이것도 보니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전 정답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보시면서 말이죠. 그럼 다시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가지고요.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여기 제가
제가 왜 이걸 정리를 안 했나 모르겠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병 가등기는 해제가 아니고, 직권 말소. 직권 말소 됐다는 거. 자, 그런데 문제는 5억 1,240만 원인데, 아까 240만 원은 이제 경매 비용을 빼버리고, 순수한 배당 금액이 5억 1,000만 원이다. 각자 2분의 1이니까 2억 5,500만 원씩 배당이 된단 말이죠. 그죠? 2억 5,500만 원씩 배당이 된다. 근데 이분이 얼마에 낙찰 받았습니까? 3억 1,500만 원에 2분의 1 지분 낙찰 받았죠. 그죠? 뭐요? 2억 5,500만 원에 낙찰 받았으면 얼마 마이너스입니까? 6천만 원 마이너스. 그죠? 이분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6천만 원 손해봐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요. 어떻게 보면 D라는 분은 운이 참 좋았지요. 법원에서 알아서 이 가등기를 쭉쭉 말소시켜주니까 정말로 이 담당 경매계에 가가지고 비타오백 한 박스는 사다 드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법원에서 아니야 우리 이거 있잖아, 이건 저기 그거야, 말소사항이 아니야, 말소사항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죠.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뭡니까 봐가지고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협의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은 소송 걸어가지고 재판상으로 해가지고 판결문 받아가지고 말소시키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D입니다. 제가 C예요. C 보니까 말이죠, 낙찰된 금액에서 배당 금액 보니까 2억 5,500만 원에 배당 받았네. 아이고, 내가 3억 1,500만 원에 낙찰 받은 거 대비하면 내가 6천만 원 마이너스네. 근데 이 인간이 말이죠, 와가지고 말소 목록, 말소 등기, 가등기 말소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찍찍찍 찾아온다 그러면 C 입장에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가등기 말소 서로 그냥 D라는 분한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죠.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에는 안 줘요. 머리 아파 저렇게 한다면 모르겠어. 당신 법 때려버려. 그럼 결과는 지금 뭡니까 이게, 협의에 의한 말소가 된다면 그나마 얼마 돈이 왔다 갔다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건 말씀 못 드는 것이고, 그럼 봐가지고 협의가 안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뭡니까? D라는 사람이 원고가 되고 C란 아니면 병 가등기 이 사람 피고가 돼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에 대해 가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그럼 시간 낭비, 비용 낭비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법원에서 교통정리를 잘 해줬다. 일단 그래 보시면서요, 이 사건 관련된 경매 정보지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13타경에 2303 양천구 목동 사건입니다. 목동에 이것도 제가 안 적어놨습니까? 위에 보시게 되면요, 화면을 조금 제가 조정을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선 가등기는, 이게 분명히 선 가등기, 선순위 가등기입니다. 매각으로 말소됐다 이거죠. 전 사건에서 2분의 1 지분을 3억 1,50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그 낙찰자 서모 씨가 공유물 번호 소송에서는 공유 부동산 전부를 경매 붙였는데 5억 1,240만 원에 낙찰되었는데, 아까 칠판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240만 원 우수리 떼어버리고 5억 1,000만 원을 순수한 배당금액으로 봤을 적에는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2억 5,500만 원이 배분 금액이 되는데, 그죠? 2억 5,500만 원이 배당이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놨습니까? 그죠? 마이너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 사건에 자기는 이 사건에서 이제 경매로 이제 지분을 낙찰받고, 이게 패턴이 이겁니다. 지가 낙찰받고 가등기 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설정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이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근데 이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게, 청구액 1억 9,750만, 아까 보니까 3억 1,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1억 9,750만 원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공유부동산 전부 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이때 청구 금액의 의미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얘네들 예를 들면 지분에 대해서 경매가 타 지분을 경매 지분 넣는다 그러면요,
그 타 지분에 대해서 타 지분권자한테 불법 점유에 의한 뭐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손해배상금조로 얼마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공유부동산 전부가 경매가 넘어왔다더라. 이렇게 되면 형식적 경매 아닙니까? 그죠? 형식적 경매더라. 그러면 청구액이 대체적으로 빵원 1원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금액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이 3억 1,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2억 5,500만 원이 배당이 된다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느냐. 마이너스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도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이분의 입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분의 입장이 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이너스 난다. 그러면요. 그냥 방관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보시고, 경매를 집어넣었다 하면 감정 가격이 나온다. 이게 6억이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6억에, 이게 누가 다른 사람 6억에 낙찰 받더라도 3억 1,500만 원이 자기가 1차 2분의 1 지분에 대한 어떤 그 투자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500만 원이거든요. 그럼 본인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요. 좀 비싸더라도 1차 기일날 해가지고요. 본인이 일단 방어 차원에서 자기 투자금 방어 차원에서 1차 기일날 입찰 들어가서 실물로 가지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절 좋아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나름대로 그동안 손해봤던 것을 보전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딜렁해가지고 공유물권을 소송했지. 그래서 경매 집어넣었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계산이 땡땡땡 뚫리고 마이너스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된다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으로는 좀 그냥 남일 보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봐가지고 일단,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요건 등기부등본 잠깐 볼까요? 등기부등본 잠깐 볼게요.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겠습니다. 갑구상에 보면요,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이분들이 잠깐만요.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이분들이 2분의 1씩 소유 지분을 이전했다는 것이죠. 그죠? 이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이제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이분이 2분의 1 지분 낙찰 받았었어요.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낙찰 받고 나서 이제 자기 지분 청구 가등기를 하고, 그죠? 가등기를 하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가등기는요. 이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 저하고 진짜 친한 사이다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소위 코치 안 해줍니다. 봐가지고 핵분열 간단해. 핵분열에 쪼개버리네. 쪼개가지고 가등 깨버리네.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면은 이게 아마 그렇게 쉽게 사건이 전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단지 이분은 이제 이거 했잖아요. 자기가 가등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의경매 신청하고 이 사건이 이제 임의경매 신청 끝나버렸어요.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남일 보듯이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요것도 보면은 이제 건저당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여기 건전한권 설정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 보면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법원의 직권에 의한 남부지방 법원이네요, 그죠? 법원의 직권에 의한 말소가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글쎄요,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집행법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경매를 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경매정보제에 의해서 쭉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직권 말소 안 시켜주네. 그럼 직권 말소 안 되면 협의 말소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이 부분은 직권 말소 시켜주는데 왜 이 부분에서는 직권 말소 안 시켜주는 거야? 그런 의구심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만약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가 진행되는데, 그 지분을 낙찰받으신 분이 낙찰받고 나서 이렇게 가등기를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를 하고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 했다 그러면요. 일단 그 가등기 효력은 없다. 허당이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왜 허당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본인이 가등기에 다른 사람에서 가등기를 하고 나서 또 본인이 경매 신청했다. 본인이 경매 신청해서 경매 결과 일정 금액 배당되면 배당 금액에서 자기 지분만큼 배당 받아가잖아요. 배당 받아가는데 그 가등기도 살아있다 그러면요. 법원에서 더블로 인정해주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런 경우는 당연히 그런 가등기는 이제 효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요건 말고도 이제 이것도 보니까 사례가 꽤 많은데 제 생각 같으면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이게 사례가 많으니까 이거 다음 언제입니까? 3월 29일인가요? 수요일 날에는요. 군산 사건 가등기를 해제를 마치다 해제. 예. 이게 조금 전에 거는 이제 직권 말소됐는데 이번엔 해제. 예. 해제로 말소됐다는 것은 뭔가 서로 어떤 딜을 했지 않겠나? 딜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냥 무턱대고 가가지고 가등기 말소 서류 줘봐. 그러니까 알았어. 이런 경우는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전북 군산에 있는 물건인데 이게 사건 번호는 하나 메모해 놓으시고 이건 아마 제가 3월 29일 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경매정보적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하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인의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